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모델링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새로운 기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실린더가 하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서브 디비전을 좀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버텍스로 해서 만일에 얼굴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쪽을 만들고 이쪽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로 좌우 카피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버텍스 상태에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엣지는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구멍을 내고 싶은 거니까 구멍을 내고 싶으실 때는 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셔야 이제 이렇게 따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 가시면 듀플리케이트가 있고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 있는데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가셔서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보셔서 이제 이쪽이 축을 보시면 Z축으로 되어 있을 때 이 Z축을 이제 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시고 오브젝트 모드 가셔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가셔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같은 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복사하고 싶으실 때 여기를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이거 축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인스턴스 카피가 아니고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카피로 해서 이제 바꿔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카피하고 인스턴스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변하지 않죠. 이건 카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오브젝트를 반대로 미러 카피라고 하는데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되지 않고 아까 같이 인스턴스로 하셔야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양쪽을 같이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형태를 먼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다른 또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른 오브젝트를 만일에 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여기에 갖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V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특정 부분에 이제 뭐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에 붙이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붙이고 싶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V로 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붙고 거기서 이제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있고 마찬가지로 버텍스에서 얘와 얘를 붙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정확히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V를 누르시고 가면은 정확하게 딱 위치에 가서 붙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붙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웰드하고 할 때 붙일 때 스냅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특정 오브젝트를 이렇게 붙이고 싶을 때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제 복사하고 싶을 때가 또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론으로 복사를 해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아웃라이너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D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라이너에 생기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서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듀플리케이트 위드 트랜스폼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단추라든가 반복되는 물질을 처음에 만들 때 유용한데요. 일단 이 오브젝트 하나를 이렇게 처음에서 마찬가지로 듀플리케이트를 일단 요만큼 간격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시면 그 같은 간격으로 계속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정도를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어떤 거 특정 부분 뭐 배치 같은 반복되는 부분 배치를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이제 이렇게 뭘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이제 붙여야 될 때가 있죠. 왜냐면 따로따로 하면은 따로따로 버텍스가 이제 편집이 돼야 되니까 얘를 하려면 또 얘도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얘 버텍스를 편집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제 심지어 얘와 얘를 이제 붙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얘와 얘를 이제 붙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베이스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버텍스가 선택이 안 되죠, 서로. 그래서 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가지 Shift를 누르고 두 가지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쉬 가셔서 컴바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아웃라인에서 나오는데 컴바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좀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웃라이너 이거 나중에 편집하는 건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하나로 돼 있죠. 일단은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제 버텍스를 누르면 같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됩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서로 이제 붙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로 또 붙어 있고 하시다 보면 이제 또 여기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왔는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은 이렇게만 되고 이 부분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부분에 보면 메쉬 툴에 보면 에디트 메쉬인가요? 익스트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트랙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기즈모가 바뀌죠. 요거를 기즈모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 바뀌고 여기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떨어질 수가 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붙일 때는 컴바인이겠죠. 컴바인이고 또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카피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페이스 부분이고 일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는 이렇게 카피가 되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 요만큼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번처럼 아까 전 띄는 게 아니고 요만큼을 카피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쪽으로 페이스 이 부분을 요만큼을 그럴 때는 이렇게 카피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엔 듀플리케이트를 합니다.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똑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서 이제 이걸 또 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아웃라이너 정리는 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방금 카피하는 거는 듀플리케이트, 잘라내는 건 익스트랙트. 다음에 얘와 이제 또 얘를 다시 합치고 싶을 때는 컴바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일단은
쓰시는 데는 일단 기본적인 모델링 하시는데 필요한 기능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돼서 아까 했던 이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더 여기서부터 더 자세한 기능은 이런 그 기능 설명보다는 실제 작업을 예시를 들면서 하는 거 한 번씩 조금씩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번에는 피봇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피봇이란 건 뭐냐면 이것의 이제 기지모라고 하는데 이거의 중심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봇의 위치를 좀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서트를 누르시고 인서트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봇을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면 얘를 중심으로 이제 바뀌죠. 중심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에 이제 또 새로운 좀 약간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드 축하고 로컬 축, 뭐 오브젝트 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보시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중심축이. 근데 얘를 만일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축이 바뀌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이 모양으로 로켓처럼 발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여기 오브젝트 요 모양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툴 세팅이란 게 요 창이 뜨는데요. 요 무브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지금 월드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월드 축을 누르셔서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모양을 따라 내가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하진 이 월드에서 절대값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월드 축으로 바꾸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로테이트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다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따로, 요거는 오브젝트 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서트를 눌러서 내가 이렇게 뭐 축을 만일에 바꿨다.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여기 보면 센터 피봇이 있는데 센터 피봇으로 하시면 다시 얘 중심점으로 갑니다. 근데 항상 이거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만일에 처음 중심축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돌아가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중심,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봇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처음에서는 뭐 그냥 작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좀 더 하시면서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처음 초보자 레벨에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로브, 오브젝트 축과 월드 축, 뭐 나머지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알겠는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크게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시면서 알아야 될 좀 몇 가지 기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처음 이 모든 기능을 다 숙지한 다음에 모델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테크나 이런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적은 기능으로 잘 활용하는 걸 먼저 하고 그렇게 해보면 스스로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이게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더 연구하신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숙지하면서 무엇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좀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하나씩 배우시고 저조차도 이게 지금 마야가 처음이고 초보자고 저도 배우면서 공부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갈수록 좋은 기능 있으면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